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이번에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결국 올해 2차 추경도 부결됐는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백영선 기자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7, 반대 7, 기권 0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의회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놓고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네 번째 파행입니다.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정치적 이념만을 위해 부역자가 되었고 그 모습 속에서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편협한 시각과 비양심적 자세로 예산을 난도질하는 권한밖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반복으로 매 회기마다 재편성하여 의원들끼리 싸움을 부추기기 위해 급급한 예산, 시장에게 충성 맹세하는 예산으로 전락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경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간에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님들 배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인 추경심의 내팽겨둔 채 대선 후보 부인 의전 논란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웃을 일입니다. 지금 제안자의 설명은요, 정말 양심에 입각해서 하는 말씀인지 의문이 안 들 수 없고요. 자, 본질은 뭡니까? 작년 추경부터 비정상적인 예산 심의해온 게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마치 중앙정치 행태를 보는 듯한 김포시의회. 이를 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금 여야 집행부까지 이제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진 것 같아갖고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 심의나 이런 데까지 연계돼서 지금 계속 부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밀접하게 먼저 집행돼야 될 예산들은 하나도 좀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시민한테 그대로 피해 가고 있거든요.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음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1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낮은 감정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한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포시는 민간추진위원회의 제안을 지난해 12월 수용 불가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추진하려던 김포시의 이음시티 공영개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인용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시의회 제283회 임시회가 시작된 22일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 등 시민 80여 명이 모여 공공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상정에 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상임위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원안에 없는 민간 위탁 조항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원안 상정과 가결을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조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주민 발의 조례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안은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성남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성사된 주민 발의 조례안입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조례안 가결을 목표로 지난 14일부터 부천시 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부천시 보건소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조례안에 느닷없이 대학병원 위탁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는 공공병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 공급 비율을 줄이기 위해 조례안을 보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은 재건축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50% 공급 비율에서 법정 하한인 30%로 조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남 의원은 서울 아파트들이 노후돼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정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서울시의회는 추가적인 검토 후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만든 청년주택 드림대출로는 서울과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갖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 R114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일반 물량 중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1.8%였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 드림대출은 만 20에서 39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4%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정책 금융 상품인데요. 합산소득이 연간 1억 원 이하인 신혼부부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미혼 청년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분양가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R114는 이 같은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시도별 대출 가능 가구 비중을 조사했는데요. 서울 1.8%에 이어 울산 22.4%, 대구 25.2%, 부산 33.6% 등 전국 대도시 지역에서 청년주택 드림대출로 아파트를 구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 인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지방에서는 중소도시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청년주택 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경기 지역에서 공급됩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조사한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6,205세대로 4월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경기 지역 입주 물량은 8,436세대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는데요. 광명과 의왕 등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직방은 5월 서울 입주 물량이 841세대고 인천에서는 입주 단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적을 추진합니다. 시는 2기가와트 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집적화 단지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적화 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집적화 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1메가와트 시당 최대 0.1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시가 추진 중인 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총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시는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 보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수산업계 상생 방안 마련과 사회 기반 시설, 복지 개선 등에 활용해 탄소 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종합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독립기념관의 구체적인 건립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독립기념관의 입지와 규모, 공간 구성, 운영 방안 등이 담길 계획입니다.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공공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와 투자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건립을 포함해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경제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민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의 91.3%가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제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주택 매매 등 실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 때문이 71.5%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와 경제 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나 금융 사기 피해 이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83%에 달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부터 엿새 동안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교육협력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공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 외교를 다지고 교사 교류 같은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문 일정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 국립대와 다문화 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 인턴십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협력해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통한 온라인 기반 한국어 교육을 현지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음식점과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와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 냉동창고에 보관하거나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보면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식품 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 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 중인 올해 인천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공급 기업을 연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요 기업당 최대 500만 원씩 총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도입 비용이 지원됩니다. 시는 23일까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공급 기업을 선정하고 내달 8일에는 인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블록체인 도입 희망 의사가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블록체인 수요 공급 기업 매칭데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희망하는 블록체인 수요 기업은 내달 9일부터 비즈오케이 누리집을 통해 인천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단독주택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도시군 연계형, 도단독 지원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군 연계형은 도비가 설치비의 30%까지, 시군비는 각기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다음 달 7일부터 도시군 연계형은 23일까지, 도단독 지원형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8월에서 11월 경기 북부 접경지역 일원에서 2025년 DMZ 오픈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올해 DMZ 오픈 페스티벌은 지난해와 달리 대행사 입찰 공고 등을 거쳐 경기도가 직접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